조갑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9일 오전 11시입니다. 1년 전에 평양에서 남북 군사 합의서를 맺으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고 김정은, 문재인 두 사람이 선언을 했는데 평화가 온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북한은 최소한 10개 이상의 핵폭탄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평화가 온 게 아니라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대한민국은 지도상에서 사라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속에서 지금 조국 게이트로 온 나라가 한 가족의 부패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경 없는 기자회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간의 정오와 혐오, 너무나 빠르게 확산하는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가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문재인 씨입니다. 문재인, 조국 이런 사람들이죠.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간의 정오와 혐오, 생각이 다르면 적폐로 몰지 않습니까? 수구 세력, 반동 세력, 친일파 누굽니까?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의 온상은 청와대, 특히 조국, 문재인 두 사람이 지금 가짜뉴스 생산자로서의 챔피언을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조국 그리고 문재인 두 사람의 가짜뉴스는 이게 언론이 가끔 퍼뜨리는 가짜뉴스와는 질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공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권력을 가짜뉴스에 근거해가지고 집행을 하면은 생사람 잡는 거죠. 생사람. 가짜뉴스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수혜자는 누구냐? 한반도에서는 김정은입니다. 남북 군사 합의서 평화가 왔다. 이게 가짜뉴스 아닙니까? 최근 1, 2년 사이에 가장 큰 가짜뉴스는 김정은이가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고 경제 개방에 나서기로 전략적 결심을 했다는 문재인의 말. 이것은 세계를 속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가짜뉴스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적 응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앞둔 9.19 10월을 하루 앞둔 1주년을 하루 앞둔 어제 아주 의미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1,400명이 되는 예비역 장성단,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정경두 그리고 송영무 두 현 전직 국방장관을 일반 이적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 핵심이 9.19 남북 군사 합의서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군과 국민에게는 불리하고 김정은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고 그것을 집행하고 있다.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데 별로 보도는 안 됐지만은 이번 같은 시간대에 문재인 대통령을 일반 이적죄로 고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자유당입니다. 기독자유당 고영일 변호사가 여기 대표입니다. 기독자유당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문재인을 이적죄, 물건 제공 이적죄가 여러 종류의 이적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적용을 했습니다. 일반 이적죄, 시설 파괴 이적죄, 물건 제공 이적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한국 역사 속에서 이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전형직 국방장관 세 사람이 이적죄로 고발이 되었다. 이적죄란 말은 반역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예비역 장성
예비역 장성단 중에는 고발자인 예비역 대수장에 어떤 사람이 소속되어 있느냐 하면은 전직 국방장관, 전직 연합사 부사령관, 전직 합참모장, 전직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이 거의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현직 후배 국방장관을 이적분자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소름 끼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기독자유당은 문재인 국군 통수권자를 이적분자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고발한 사람들이 정신병동에 가야 될 사람은 아닙니다. 다 애국자들이에요.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렇죠. 문재인, 송영무, 정경도 이 세 사람이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게 맞든지 아니면 고발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리 봐도 고발한 사람들의 말을 믿게 됩니다. 고발한 사람들은 다 애국자고 안보 문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법률 전문가입니다. 국민이 이제 물론 검찰에서 판단하고 국민이 이 중대 사안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자유당이 어제 고발장을 내면서 성명서를 냈는데 이 성명서는 아주 전문성이 있고 변호사가 썼으니까 일반 규탄 무슨 전단지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제가 한번 이 성명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고발장 요지입니다. 이게 1. 대통령의 형사특권 배제, 외환죄에 해당하는 이적죄이므로 배제됨. 뭐냐 하면은 설명이 이렇게 됩니다.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하는 특권을 누린다. 그러나 이적죄는 외환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도 이적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이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소추되어 처벌될 수 있다. 이 소추 이런 어려운 용어 나오지만 쉽게 말하면 국가반역죄를 범한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구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도 체포 구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옥에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살인죄를 저질러도 대통령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반역죄를 저질렀을 때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수갑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발에 이르게 된 배경은 뭐냐? 이적 행위를 통하여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피고발인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8월 22일 지소미아 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결정하여 한미일 공조를 통한 군사정보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까지 위협하는 이적 행위를 하였다. 피고발인은 2018년 9월 19일 북한과 남북 군사 합의를 체결한 후 그 후속 조치로 대한민국의 비무장지대의 감시초소 등의 파괴, 군사분계선 상공에서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 설정으로 함정의 기동금지, 한강 해저지도의 북한 제공 등 반복하여 이적 행위를 하여 왔다. 그러나 반국가 단체이자 적국인 북한은 핵무기 리스트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문재인은 북한이 확실하게 핵을 폐기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폐기하기 위한 제1단계인 어디에 핵시설이 있다는 리스트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이적 행위가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일반 이적죄, 형법죄 99조, 피고발인은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및 위협하에서도 2019년 8월 22일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함으로써 일본이 고급 정보 자산, 즉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및 조기 경보기 17대 등을 통하여 획득한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정보를 포기하였다. 이는 피고발인이 적국인 북한에 대한 국군의 조기 방어 및 군사적 대응을 사실상 무력화시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함으로써 일반 이적죄를 범한 것이다. 또한 피고발인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미국과 미군에 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과 대한민국의 관계를 악화시켜 한미동맹을 통한 대한민국의 공고한 군사적 이익을 해하고 적국인 북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상 이익을 공연히 제공한 경우에도 해당하여 일반 이적죄를 범한 것이다. 남북군사기본합의서의 체결 및 이행, 시설 파괴 이적죄. 피고 오바리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국방장관을 통하여 남북군사협정을 체결하고 그 이행 조치로서 대한민국 국군으로 하여금 군용시설인 비무장지대 내의 감시초소 등을 파괴하도록 하여 시설 파괴 이적죄를 범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발인은 위 군사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군사용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써 군용 물건인 항공기 및 선박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이적 행위를 하였다. 비무장지대의 감시초소는 북한도 같이 철거를 했는데 북한의 감시초소와 한국군의 감시초소는 질이 다릅니다. 북한의 감시초소는 남침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헌법상 다른 국가를 먼저 침략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우리는 수비형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시초소는 최전방에서 적의 침략을 알아내는 수비선입니다. 수비를 위한 시설이고 북한은 공격을 위한 시설인데 이걸 같이 매겨가지고 같이 철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유리합니까? 누가 유리합니까? 방어망을 없앤 우리가 불리하게 되죠. 우리는 애초 북한으로 쳐들어갈 생각이 없고 북한은 처음부터 남침할 국리만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제1선을 그냥 허물어 버렸으니까 우리는 조기 경보 능력에 심대한 타격이 있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자랑하는 공군력을 행사할 수 없게 수도권에다가 비행금지구역을 만들었으니까 이것은 김정은만 좋게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적행위 아니면 뭡니까 이게. 결코 이적행위 하면 사람들이 펄쩍 뛰지만은 이적행위가 실제 벌어지고 있다는 이 현실을 눈 감으면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살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나마 기독자유당이 고발을 해서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적행위 중에 남북군사기본합의서의 체결 및 이행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강 하구 해저 지도의 제공, 이것은 물건 제공 이적죄다. 형법 제97조다. 97조 위반입니다. 아울러 피고발인은 2019년 1월에는 위 군사협정에 따라 평화수역과 공동의료구역 설정의 일환으로 한강 하구 해저 지도를 북에 전달한 바 이는 그간 공비 및 반잠수정 침투의 온상이었던 한강 하구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도 서울의 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반면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에 해당하여 물건 제공 이적죄를 범한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2019년 올해 30일에 국방부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에서 북측과 군사실무 접촉을 열고 남북 공동이용 수역에 대한 해도를 북한에 전달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해도에는 한강의 하구수심, 해안선, 암초 위치 등 선박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백길 정보가 담겼다. 아니 왜 우리가 이걸 주죠? 왜 우리가 이 지역은 북한의 남침 루트인데 왜 해도를 북한에 줍니까? 이런 지리 정보가 전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정보가 지리 정보입니다. 왜 이걸 북한에 줍니까? 북한이 그러면 앞으로 간첩 파견 안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까? 약속을 한다는데 그걸 지킵니까? 이걸 이적행위로 딱 집어넣었습니다. 이에 기독자유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대한민국과 동맹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반면에 오히려 적국인 북한만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형법 제99조의 일반 이적죄, 형법 제96조 시설 파괴 및 물건 사용 금지 이적죄, 형법 제97조의 물건 제공 이적죄를 범하였기에 대한민국의 국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형사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공안부에 배당이 되겠죠. 공안부서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제 공안 검사들이 나서서 이적 세력, 반역 세력을 쓸어버리고 대한민국을 구할 차례입니다. 남북 군사기본합의서는 폐기해야 될 것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켜야 할 것인데 지켜야 할 것은 없애버리고 폐기해야 할 남북 군사기본합의서는 북한이 지키지 않는데도 우리만 지킨다? 이거는 문재인 씨가 대한민국을 해체해가지고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의도가 없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검사들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